안녕하세요. 트레이드 FX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영상을 올린 게 9월 30일인데 중간에 추석 연휴가 껴서 9일 만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희 주식자산은 지난주에 비해 6,487만원 증가한 13억 6,706만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현대차는 현재 수익률 127.7%, 대한유화는 100.4%, 삼성생명은 82.1%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을 기존의 SK증권에서 하나투자증권으로 이체 완료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계좌개설 이벤트 금액 만원은 어제 입금이 되었고 대체 입고 이벤트 금액 78만원은 12월 초에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잔고 페이지에 대출 금액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전혀 대출 금액이 없습니다. 주식담보대출은 지난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선물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모두 상환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SK증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출도 없고 아무런 잔고도 지금 없습니다. 9월 30일 이후로도 해외 선물에서 다행히 계속 수익이 발생했는데 이 이익금은 보험담보대출 일부 상환에 사용했습니다. 나중에 영상 끝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전기차 그리고 수소전기차 관련된 기사가 계속 나오고 마침 코로나 사태 등의 이유로 저유가가 계속 유지되고 이에 대부분의 정유주의 주가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석유시대는 끝나고 정유사업은 사양산업이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진 댓글이 최근에 하나 달려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어제 달린 댓글이고요. 이분은 석유 산업의 미래라는 제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작 2%가 아니지요. 아예 테슬라 망할 거라고 하더만 그걸 혁신해서 2% 점유를 했다는 게 대단하고요. 앞으로 더욱 장악할 거는 대세의 흐름입니다. 석탄이 고갈되어 석탄의 시대가 끝난 게 아닌 듯이 석유도 곧 석탄의 길을 걷겠지요. 다만 당장은 아니고 10년에서 20년 후에는 점점 사양산업이 되어 있겠지요. 석탄이 고갈되어 석탄의 시대가 끝난 게 아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석탄의 시대가 끝나기나 한 걸까요? 우선 위키피디아에서 World Energy Consumption, 즉 세계 에너지 소비량을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네, 보시면 잔뜩 써 있는데 해석을 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옆에 있는 도표 두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1965년도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낸 추세입니다. 그래서 1965년도부터 2015년까지 보시면 에너지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다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기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석탄, 그 다음으로는 천연가스입니다. 지금까지도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는 굉장히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료를 선박, 항공기, 자동차를 구동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하지만 전기 발전용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연소시켜서 열 에너지를 난방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중국의 경우 지금도 지방은 여전히 석탄으로 난방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겨울에 중국은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에너지 사용량이 모두 증가하는 이유는 세계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추세는 계속 우상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도표는 전 세계가 2018년에 사용한 에너지 비율입니다. 원유가 34%로 가장 많고요. 석탄이 27%, 천연가스가 24%입니다. 그래서 원유와 석탄과 천연가스 모두 화석연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화석연료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World Gross Electricity Production by Source 2018, 그러니까
2018년 전 세계 발전을 위해 사용한 연료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선 페이지에서 본 내용은 전체 연료 사용량이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내용은 순수하게 전기 발전만을 위해서 사용한 연료 비율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하늘색은 석탄, 오일, 천연가스, 원자력, 수력, 지열, 풍력, 태양광 발전, 바이오퓨얼 등의 폐열 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전기 발전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석탄 38%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여전히 석탄을 태워서 가장 큰 비율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진 우리나라 에너지원별 발전 현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도까지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원자력이 나와 있고요. 오렌지가 원자력, 초록색이 석탄, 하늘색이 천연가스입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조차도 석탄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석탄의 시대가 마치 아주 옛날 전에 끝난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여전히 석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신 것처럼 언론에서 이제 석유의 시대는 끝났다, 전기차 시대가 왔으니 내연기관차는 이제 끝이다 등등의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기자들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저는 오일 전문가이니까 최소한 오일 분야에서는 저를 어느 정도 믿으셔도 됩니다만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저 나름대로 최대한 팩트를 근거로 객관적인 입장으로 바라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저는 쿠웨이트 유전지대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인 만큼 아무래도 친오일적인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마치 테슬라가 생산하는 전기차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곧 장악하게 될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우리는 여전히 발전의 대부분을 석탄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석탄으로 발전을 한 전기에너지로 구동되는 전기차는 지금까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듯이 전혀 친환경차가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기차는 각국의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산업입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여 겨우 연명하는 환자입니다. 보조금이 끊기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태양광 발전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주가 차트는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OCI의 주가 차트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초반만 해도 15,000원 정도밖에 안 했는데 전 세계 각 국가가 태양광 패널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OCI 주가도 이렇게 65만 7천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각국의 태양광 발전에 대한 보조금이 끊기자 태양광 패널 판매량이 급감하고 결국 원재료인 폴리실리콘도 가격이 폭락해서 OCI의 이익은 급감하고 이렇게 주가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전기차를 비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영상에서 수없이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수소전기차는 결국 미래의 대세가 될 것입니다. 다만 당장은 아니고 20년 또는 30년 또는 그 이후에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되어서 전기 에너지가 친환경적으로 충분히 발전이 된다면 그때는 확실히 대세가 될 것입니다. 원인은 우리가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수송용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모든 제품의 원재료이기 때문에 미래에도 정유업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기업들도 존재할 것이고 여전히 이익을 낼 것입니다. 원유가 얼마나 다양한 제품의 원재료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또 설명하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석유 산업의 미래를 검색해서 보시면 됩니다. 미래에는 휘발유, 디젤 등을 사용을 안 할 텐데 어떻게 정유업이나 석유화학이 살아남느냐고 되묻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제마진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7일까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 1일 이렇게 4분기가 시작을 하면서 정지 마진이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기를 기원합니다. 마치기 전에 저희 해외 선물 매매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천연가스를 저는 매매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매수 포지션 한 계약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500불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영상을 올린 9월 30일부터 오늘까지 발생한 누적 이익은 약 883만원입니다. 해당 이익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담보대출 일부 상환에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